자, 이번에는 24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에 이어서 또다시 중국 땅의 명나라와 청나라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자, 우리가 항상 차시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있지. 자, 우리 교영이들과 함께 해볼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안녕. 교영이들 다 됐고. 자, 이제 전시 확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몽골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할게. 몽골은 1279년 남성 정몰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북방민족이 전중을 지배하는 정왕조를 수립하였다. OX. 오! 오 좋지. 역사상 처음으로 몽골이 지배한 게 맞죠? 자, 다음 원이 한번 몽골이죠. 원나라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인 땡땡땡은 통행증에 패자를 들고 있으면 말과 음식을 제공해주는 제도였다. 이게 무슨 제도? 역참제. 역참제죠. 역참제. 차이를 자, 이제 우리가 몽골에 대해서 한번 봤고, 지금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 그래서 명청대 사회와 대외 교류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예 건국과 발전입니다. 배경에는 원나라의 혹독한 남성 차별, 아까 신분 나눠는 거 봤었죠? 그래서 제일 밑에 있던 사람들이 남성인들이었잖아요, 주로. 이 남성인들에 대해서 차별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원말기 백명교를 중심으로 뭐가 발생했다? 아까 했던 거. 뭐가 발생했죠? 사치를 부리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오니까 교토를 발행했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이게 나라냐 하면서 킹 받아서 백명교들이 일으킨 붉은색 두건을, 그치, 홍건적의 난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 홍건적의 난 때 일어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곽자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밑에 누가 있었냐? 바로 이 주원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홍건적의 난에 발생했을 때 홍건적 출신이었던 주원장이 난징, 오늘날 난명이죠. 난징 우리 한번 봤어. 언제 봤을까요? 난징을 어저께요. 어저께요. 어제. 언제 봤을까요? 네. 진나라가, 사마이가 진나라를 옮기잖아. 어디로 옮긴다? 던강으로. 또 난징. 그래서 동진이 되잖아. 그때 한번 봤습니다. 우리는 이 난징에 대해서. 이 난징을 수도로 삼아서 명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략 한 2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전중국을 통일해서 명나라가 중국의 주인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바로 주원장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주원장이고, 성격이 굉장히 개팍했다고 해요. 성격이 굉장히 개팍을 했는데, 이 개팍한 성격 중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느냐? 어떻게, 이 사람 어떻게 생겼어? 못생기게요. 예쁘게 생겼어. 개팍하게 생겼고 못생기게 생겼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잘 그린 그림이야. 자, 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남기려고 이제 초상화를 그려. 초상화를 그리는데 어떤 한 화가가 들어와서 진짜 누가 봐도 잘생기게 그려. 잘생기게 주원장을 그렸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 내가 이렇게 안 생겼는데 나를 잘생기게 그렸다고? 너 나한테 좀 기만하니? 죽여버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화가가 와. 화가가 와서 이제 주원장 그 손을 들었죠. 너무 잘생기게 그리면 죽는다. 그래서 진짜 생긴 대로 그려줘.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너 나 이렇게 바라보니? 나 이렇게 못생겼다고? 죽어라. 또 죽여. 적당히 못생기고 잘생김을 적당히 조절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세 번째 화가는 적당히 그려서 나오는 게 이 그림이에요. 뭐? 적당히 잘생겼고 적당히 못생긴 그림 그리는 게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원장이 얼마나 개팍했는지 성격을 보여주는 거고, 또 조금 있다가 개팍한 성격을 한번 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치는 진짜 잘했어. 그 다음에 백성을 정말로 극진히 여겼어. 그래서 정치를 너무나 잘했으면서 황제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폐지하냐? 재상제도를 폐지해요. 재상제도. 그러니까 황제 바로 밑에서 신하의 제일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의하는 거. 회의하는 그런 재상제도를 폐지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행정을 총괄하는 거다. 황제가 모든 권력을 잡는 거죠.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 군대도 청나라와 마찬가지로 황제의 직속을 시켜버립니다. 황제식 시키고, 그 다음에 관료 감찰 체제를 강화시키고,
이 사람의 성격이 가장 개팍했다고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게 대대적인 속성이고. 명나라를 세웠잖아. 이 사람이 명나라를 세웠는데 이 사람을 도와서 주변에서 힘을 합쳐서 같이 명나라를 세운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친구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누가 아까 그래도 여진족이니까 여진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교장선생님을 죽였어. 멋있다. 그래서 나라를 세웠어. 나라를 세웠단 말이지. 나라를 세웠는데 여진이가 자신의 자식들에게 교장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 근데 물려주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옆에 딱 보니까 하윤이가 자기 자리 차지할 것 같아. 뭔가. 그 다음에 소혜가 자기 자리 차지할 것 같고 은비도 자기 자리 차지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죽여버린다. 여진을 도와서 같이 교장쌤을 죽였던 친구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죠. 그게 바로 요 주원장의 모습인 거지. 자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 왜? 자신의 자손들이 전부 다 뭐란다? 왕권이 휘둘릴까봐. 그래서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죠.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아. 정말 잔인하게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 사람을 눕힌 다음에 찢어서 죽여. 맞아. 칼질러. 팔로 찌르러 죽이는데 어떻게 하냐? 허리를 반 잘라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가죽을 벗겨. 그 머리를 쳐.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거기에 철빗으로 사람을 끌고. 누가 그래 잔인하게. 이 사람. 여진이야? 여진족이. 여진족이. 여진아 왜 그래?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개팍했는데 정치는 잘했어. 그래서 양면에 얼굴이 있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간의 정치 개입을 경계했다.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항천사의 정치를 위해서 요걸 합니다. 바로 이갑제. 농민을 이장과 갑으로 조직한 지방 제도를 면서 앞글자를 따서 이갑제라 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직관적인 단어죠.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110호를 1, 2로 하고 그 중에서 부유한 10호, 이 호란 말은 집입니다. 한마디로 110개의 집을 가지고 1, 2로 하고 그 중에 부유한 10개의 집을 이장, 나머지 10호를 뭐로 한다? 갑으로 해서 이장이 세금 징수와 치안 유지를 맡게 하는 거죠. 그래서 110집을 설정해서 10개의 집이 나머지 100집을 관리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바로 이갑제. 그 다음에 토지대장을 만들고 어린 노책이라는 부영항책이라는 호적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잘 세금을 원활하게 거둘 수 있게 백성들한테서 말하게 제대로 마련했고, 그 다음에 한정문화 부흥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왜? 송나라가 있었지만은 송나라가 계속 요나라한테 괴롭힌다고, 그 다음에 금나라한테 괴롭힌다고, 그 다음에 중원의 주인 된 사람이 몽골이잖아. 그러니까 한정문화가 부흥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몇백 년 동안. 그러다가 비로소 이제 한족, 진정한 중국인이 이 중국 땅을 차지를 했으니까 한족 문화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 때 만들었던 자거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6가지의 유교적 윤리입니다. 이 6가지, 6이죠. 숫자 6의 6가지의 유교적 윤리를 반포하고 국장학을 정비하고 유교 교육을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거죠. 왜? 한족 문화 자체가 유교잖아. 그래서 유교 교육을 강화시키는 사람. 그래서 정치도 잘했고 뭐 백성을 위했지만은 하나 더 아쉬운 점, 굉장히 잔인한 수청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영락제의 정책입니다. 이 사람은 홍무제, 아까 봤던 우리 주원장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이 사람은 세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구냐? 바로 조카야. 영락제 조카. 그러니까 홍무제의 손자죠. 첫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아들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영락제가 자신의 조카가 왕위에 오른 것을 어떻게 말하면 킹바다에서 뭐를 일으키냐? 정난의 변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니, 아들들이 버젓이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손자를 왕위에 올리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조카를 물리치기 위해서 정난의 변을 이용했고,
결국엔 4년간의 싸움 끝에 1403년에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북경으로 천도를 해서 거기에 자금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 자금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사진을 같이 보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맞아. 그런 거. 요진이 잘 안 해. 역시 중국이. 역시 쌤 뭐좀 성경었죠. 역시. 네. 자, 그러면서 대정책도 있습니다. 몽골을 정벌하고 베트남을 복수하고 일본과 강한 무역을 합니다. 강한 무역이 무엇이냐? 자, 이런 종이가 있어. 종이가 있고 여기에 물론 한자로 썼겠지. 담합이라는 단어를 써. 그러면서 이게 종이를 중앙에 찢어. 이거는 명나라. 이거는 일본. 상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일본 애들이 물품을 끌고 와가지고 물품을 끌고 와서 명나라한테 우리 무역하러 왔습니다. 우리 가만 무역 종이 냅니다 해서 요거를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맞췄을 때 딱 맞는다. 그러면은 무역 허가해주고 맞지 않는다. 너 어디서 온 놈이야? 우리 나라 못하거나 무역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한 무역. 종이를 찢어가지고 요거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좀 중요합니다. 바로 국력을 과시하고 조공관계를 맺기 위해서 총 7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뭐뭐의 항해가 있어. 뭘까요? 맞아. 오. 정화의 항해입니다. 정화의 항해. 정화라는 사람이 이 영락제 시기 때 주변국에 명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게 받고 결국에는 30개 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이 주변 국가 중에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고의 국가다라는 것을 공고히 한 거죠.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의 화교 진출의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금성 있죠? 자금성이 어떻게 생겼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금성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그 중국 뉴스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여기에 모택동이 있고 이게 청안문 광장 뭐지? 발음이 안 되나? 청안문 광장.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천안문이고 요 뒤가 전부 다 자금성인 거예요. 요 안에 있는 방이 대략 9,999개인가? 방이. 근데 왜 여기가 없어요? 방이. 그 정도 있나? 뭐 하나를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쌤 근데 그 저게 정도 있다고 하고 얼마큼 커요? 여기서 내가 여기 갔거든.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 봤어.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서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 거. 그 정도예요? 1시간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 물론 주변에 조금 보면서 구경하면서 갔지만은 그래도 엄청나게 크고 그런 거 빼면 30분인데 뭐. 여기에 이런 거 일반인한테 공개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훼손될까봐. 그 다음에 아직까지 발굴도 덜 됐어. 아,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여기 보면은 여기 점 하나씩 있죠. 사람입니다. 사람. 여기 있는 점이. 개미야. 여기 있는 점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면 훼손될까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돌았어요? 네, 여기 중간에. 여기 중간을 공개해 놓은 거죠. 중간. 하지만 여기는 워낙 방도 많고 미러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기 위에 올라가서 요 위에서 또 이쪽도 볼 수 있고 이쪽도 볼 수 있었는데 나도 간지는 워낙 오래돼가지고 이제 한 9년 된 것 같네. 9년 정도 된 것 같다. 9년 전에 왔었거든. 여기 왔어. 쌤 그때 20살이네요. 야! 그렇지. 맞아. 맞잖아. 맞아. 아니 그 26시. 아니 그러니까 6시지. 자, 20대. 조용히들 20대. 잠깐만 앵글 바깥으로 잠깐만 나갈게. 쌤 방황하다. 쌤 방황하다. 쌤 너 방황하다. 지금은 이렇게 했잖아요. 쌤 너무 자, 잘하셨어요. 잠깐만, 쏘리. 자, 여기 이게 자동성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정화의 항해를 지도상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서 명에서 출발해서 동남아 지역 다 돌고, 인도 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 아프리카까지 가는 거죠. 뭐가지? 모가디슈. 영화도 있죠, 이거? 네. 소말리아.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메카. 메카 배웠죠, 여러분들? 이슬람 배웠으니까.
13차시입니다. 물론 실감 드는 사람 중에 아직 못 들은 사람도 있을 게 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화의 항해를 통해서 요 국가 중에서는 우리 명나라가 최고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배를 가지고. 자, 이 앞에 있는 배 있죠? 요 배가 뭐냐? 요 시대부터 정화의 항해로부터 대략 한 90년 뒤에 90년 뒤에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의 배입니다. 이게 80년 뒤에 배야 이게.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앞서서 80년이나 앞서서 명나라 때 이 정도 큰 배를 가지고 요 정도 길이가 얼마냐면은 100m 100m 정도면은 우리 학교 건물이 내가 봤을 때 직선거리로 100m가 안 되거든. 우리 학교 공단 건물보다 한 1.5배 더 크다 보면 되죠. 이 배가. 이 배를 가지고 이 배 하나가 아니야. 여러 척 가지고 가는 거야. 이런 배. 우리 학교 본관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 해야지?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누워서 여러 채가 둥둥 떠다닌다 생각합니다. 네? 이 편한 아파트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둥둥 떠서 간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뭐 전쟁할 생각도 못해. 이 배에 몇 척 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뭘 한다? 보자마자 아 쟤네는 진짜 강력한 국가구나. 우리는 바로 뭘 해야겠다? 조공을 갖다 바쳐야겠다 되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가 이 시기에 명의실상무 최대 강국을 뽐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화의 항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 이 영락자의 모습은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가끔 나와요. 특히 언제? 조선 공부할 때. 조선 공부할 때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자주 등장을 하는 거죠. 요 드라마 뭐지? 몰라요. 그럼 몰라? 육룡이라 그러잖아. 라는 드라마인데 조선 공부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진짜 내가 생각에는 내가 본 드라마 중에서 가장 재밌는 드라마 중에 하나 아닐까. 진짜 재밌어. 한번 보고 유아인이 태종 이방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고. 자, 다음은 내각제 발전과 황관정치인데 이 부분은 그냥 자료 소개용입니다. 내각제 발전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뭐 수도대전이 정각대학상이 황관정치도 마찬가지로 상관을 설치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영락제가 정난의 변을 일으켰을 때 황관이 도와줘. 그래서 그때부터 영락제가 명나라 태종으로 올랐을 때부터 황관이 조금 더 나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나라 시대.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영정시기에 뭐 토목부의 변, 탈문의 변으로 황관이 성장을 하는데 이 토목부의 변은 명나라가 몽골한테 까불다가 영정이 잡히고 났는데 뒤로 다시 몽골에 풀려 돌아왔을 때 누가 있느냐? 영정의 동생이 왕위에 있었단 말이야. 이거를 다시 탈환하네. 왕자의 자리를 동생으로부터. 지금 그게 바로 탈문의 변이거든. 그러니까 영정이 몽골에 잡혔을 때가 토목부의 변이고 그 다음에 영정이 몽골에 풀려와서 막상 명나라로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황제 자리에 있었고 그 동생으로부터 자리를 뺏기 위한 변이 탈문의 변. 이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황관입니다. 그러면서 황관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국 역사상 뭐라 했죠 내가? 황관이 나대기 시작하면 망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황관이 처음에는 좋게 정치를 하다가 나중에는 망하게 돼요. 황관에 의해서. 요 시기에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 말년에 명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명나라의 대외 관계입니다. 북로, 남해. 북쪽으로 해서 뭐 오랑, 남쪽으로 하면 릭라고 보면 되고 특히 몽골과의 관계가 좀 있다. 아직 몽골이 망하지 않았어. 온 나라는. 명나라에 의해서 중국 땅에서 북쪽으로 몰아내진 거지, 쫓아내진 거지, 망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북원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알칸탕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로 막 쳐들어가는 거야. 수도를 수일관 포위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애들 역시 예전에 그런 칭기스칸의 피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수일관 포기를 하니까 이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 알칸을 순위하게 보였고 이 칸이 칸 이게 징기스칸이 그 칸이다.
강제라는 뜻하는 그 자손에도 관작을 부여하였고 대동을 유탄 국경요시에 땡땡을 설치하였대. 이게 뭐냐면은 몽골 애들은 정말 가장 좋아하는 게 말이야. 말. 따가닥 따가닥 알지 말. 그래 그치. 그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몽골 애들이 가장 최상으로 여기는 말이 중국말이야. 왜? 잘 먹고 포동포동하고 빠른 애들이거든. 요 위에서는 그 유목 민족 애들은 말이 풀만 먹고 자라나. 그래서 비실비실해 애들이. 풀만 먹고 자라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쌀만 먹고 반찬 먹지마 하면은 그러면 고기 먹지마 이러면 킹 받잖아. 네. 선생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나 술? 네. 네. 술 먹지 킹 받을 수 다 근데 이 중국 땅에 있는 말들은 쌀만, 그러니까 뭐지? 풀만 먹는 게 아니고 쌀도 먹고 당근도 먹고 가끔 뭐 고기도 먹고 근육이 탄탄하고 잘 달리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중국 땅에 있는 말을 너무나도 몽골 애들은 갖고 싶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침공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명나라가 말하는 거죠. 야 도대체 너네가 원하는 게 뭔데? 말을 원하니?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나라 침공하지 말고 너네가 중국 땅에서 자란 말을 가질 수 있게 뭐를 개설해 주겠다? 말 시장을 개설해 줄게. 그래서 너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시 말맞자를 써가지고 마시를 개설해 주면서 어느 정도 좀 북쪽에 있는 침입을 막는 거죠. 이 막았지만은 언제 또 얘네가 쳐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북방을 방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와중에 세금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몽골 애들이 맛이 어렵다고 전쟁을 안 할까? 전쟁 계속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일단 피 자체가 들끓는 피야. 사람을 죽이고 뺏고 이런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몽골 애들이 언제 쳐들지 모르니까 방비가 계속해서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세금도 증가되어서 결국에는 명나라가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농민 반란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요 지도가 왜 여기서 나오지? 거기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남부입니다, 남부 쪽에는 일본 애들이 나대는 거죠. 일본 애들이. 이게 남해의 노략질을 합니다. 남쪽에 있는 외구에. 그래서 무르마치 막부가 약화되는데, 막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카마쿠라 막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게 무르마치 막부인데, 이 무르마치 막부가 약화됩니다. 약화되면서 외구가 많이 성해있고 그 다음에 상인 간의 다툼도 일어나는데 이거를 영파이난이라고 해요. 영파전에서 일어난 날이고 일본 애들이 지들끼리 중국 땅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 기가 차죠. 왜 남의 땅 와서 니네끼리 싸워? 앞으로 너네한테 뭘 하겠다? 저 무역, 가만 무역 하지 않겠다. 중단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공무역이 중단이 되니까 밀무역을 성행해야 되고 근데 명나라 입장에서는 밀무역을 성행하면 자신들이 벌 수 있는 세금이 없잖아. 그래서 공무역은 허용하지 않고 가만무역은 허용하지 않고 사무역, 개인 간의 무역은 허용하는 거죠. 왜? 세금을 좀 더 벗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다음은 장거정의 혁신 정치입니다. 이런 북로남해 북쪽에서 몽골 언제 침입할지 모르는 상태.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외구가 계속 노략질하고 영파이난 등 지네끼리 치고하고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각제가 요 시기에 붕괴가 됩니다. 이각제가 아까 이각제가 뭐였죠? 110개의 집을 두고 10개의 이장이 100호의 집을 다스리는 거다. 그게 붕괴가 돼요. 세월이 흐르면서 고인물화 돼가는 거죠. 썩은 물은 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각제가 붕괴되고 북로남해 때문에 아 이러면 나라가 망하겠다. 명나라 망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혁신 정치를 하는 거죠. 아까 봤던 거랑 좀 비슷해. 뭐랑 비슷하지? 송나라 신 맞아. 송나라 왕한성의 신법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똑똑한 애가 나와서 새롭게 개혁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고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료 체제를 정비. 관료 애들이 너무 고인물화 되어 있다. 이거 고쳐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고성법을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1조 편법. 전국에 있는 토지를 측량을 해서 균형 있게 세금을 징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바로 1조 편법입니다. 그냥 균형 있는 세금 징수하겠다. 전부 다 똑같이 징수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로 통일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갑질 붕괴 이후 향초실 담당하던 어떤 층 신사층이 반대합니다. 이갑질가 붕괴가 됐어. 그럼 이장이 아니고 다른 누가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신사층이야. 신사층 입장에서는 굳이 혁신 정치해봤자 좋을 게 없어. 왜? 이미 이갑질가 붕괴되고 난 그 자리를 파고들어서 내가 지금 이 마을을 잘 관리하고 있고 내가 세금을 많이 거두고 있는데 굳이 왜 개혁하냐는 거지. 그래서 이 신사층의 반대로 결국에 장거정의 혁신 정치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왕한 습과 똑같은 루트죠.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개혁 정치를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누구의 반대로? 이런 사람들의 반대. 왕한세의 개혁 정치는 귀족들의 반대로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자, 이 사람이 바로 장거정이에요. 장거정 좀 약간 불쌍하게 생겼죠. 쌤 왕이에요 저 사람. 아니 왕 아니야. 장거정이야 장거정. 근데 왜 이렇게 화려해요? 옷 자체가 그냥 화려하게 입을 수도 있는 거지.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명나라의 쇠퇴입니다. 명나라의 쇠퇴. 정권이 다툼, 왕권 다툼이죠. 왕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댄다? 얘네가 나댄다. 한간이 나대고, 그 다음에 동로남해가 없어지지 않아. 계속해서 몽골이 침입에 들어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 왜구가 노략질을 하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피폐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1592년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뭘까요? 1592년에 멸망. 맞아, 임진왜란. 김윤실이랑 이래네. 2학년 5반 유소에 임진왜란은 김현진의 나라로 했어. 댓글 안 앞으로 처음 수박. 유소희한테 악플 멋지게 다는 애들 상점 주겠어. 오케이. 야, 달지 마. 아싸, 내가 달게요. 내가 단다, 내가. 자, 임진왜란 때 조선으로 출병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으로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서 조선이 도망을 가. 선조가 도망을 가서 명나라한테 원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이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타겟은 우리나라니까.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니까 조선을 돕되 어느 땅에서 싸우게 하겠다? 조선 땅에서 싸우게 하겠다. 그래서 출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출병하는데 돈이 악화가 돼. 재정 상태가. 갑작스러운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많은 군대를 이끌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과도하게 세금 징수를 하는 겁니다. 이 과도하게 세금 징수를 하니까 너무나도 열받아. 나라 자체도 너무나도 어지러워. 지네끼리 왕권 다툼하고 있고 황간이 나대기 시작했으며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몽골의 위협,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왜구가 노략질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세금을 많이 거두니 나 더 이상 이런 나라 못 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이자성. 혹시 영화 신세계 본 사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신세계 19세인데 야, 음악 좋아요. 악플. 쌤 그거 있잖아요. 이거 그 유명하잖아요 이 대사. 신세계 이 정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 단어 이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죠. 이자성 뭐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생각나서 얘기해본 거고 근데 딱 걸렸네. 근데 그게 왜 시? 자, 이자성의 농민 반란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민 반란이라서 결국에는 명나라는 1644년에 멸망.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 뒤에 오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바로 청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나라는 농민 반란으로 해서 멸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 당시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고, 진짜예요? 응? 맞아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자, 그렇고, 자, 이제 청나라의 건국과 발전입니다. 이 청나라의 건국과 발전은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고, 여진족이 이제 또 나와. 여진족이 또 나오는 거죠. 여진 잘 왔네, 알겠지? 알고 왔나? 알고 왔나? 자,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건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7대양, 명나라에 대한 7가지의 복수, 뭐 원수 이런 걸 가지고 명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8기군 체제를 강화해요. 이 8기군이 뭐냐면은 군대 제도야. 여진족의 군대 제도인데 원나라의 뭐와 비슷하다? 뭐 천인대 혹은
회식 같은 거나 비슷한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진족 특유의 군대 제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몽골을 정복하고 국호를 청으로 변경하면서 누가 있다? 홍타이지.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몽골을 정복하고 국호를 청나라로 고칩니다. 1636년. 그리고 병자호란을 일으켜요. 병자호란을 왜 일으키느냐? 지도를 보면은 자, 여기가 명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후금이야. 한마디로 여진족이죠. 그 다음에 여기 조선이 있단 말이야. 이 후금 애들이 팔기운을 이끌고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가. 근데 조선과 명나라는 친하단 말이야.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 도와줬죠. 조선을 도와줬는데 만약에 후금이 명나라를 치러 가면은 조선이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다? 뒤통수를 칠 수 있다. 라는 위험 때문에. 그래서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조선부터 치는 겁니다. 명나라 치기 전에. 이게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은 그거를 전부 다 설명을 하기에는 지금은 세계사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사 시간대 3학년 때 한국사 시간대 좀 더 진하게 볼 겁니다. 진하게 볼 거고, 그 다음에 홍타이지 다음에 선치제 때 베이징을 수도로 천도한 이후에 1644년에 중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1644년에 아까 뭐가 일어났죠? 명나라가 멸망했잖아. 네. 그러면서 청나라가 중국 땅으로 슥 들어가서 장악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바로 병자호란 때 당시의 모습을 그려놓은 이게 뭐죠? 이게 변발이지, 변발. 최종 병기 활, 명중이요? 최종 병기 활, 박해일 나오는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당시의 모습을 영화화한 거죠. 최종 병기 활. 자, 그 다음에 3대 130년 전성기입니다. 청나라는 좀 대단한 나라야 라고 생각해 나는. 왜냐면은 3대에 걸쳐서 전성기를 기록한 나라거든. 그러니까 우리 세계사를 많이 지금 이제 여러 나라를 배웠죠. 나라를 배웠을 때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뭔가 굉장히 괜찮은 황제나 왕이 나타나. 근데 그 왕이 죽고 나면은 항상 나라가 분열된다 했었죠. 근데 이 청나라는 괜찮은 왕이 나타났어. 또 그 다음에 괜찮은 왕이 또 나. 또 괜찮은 왕이 또 나오고. 그 3대에 걸쳐서 전성기를 이룩하면서 이 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강한 나라가 청나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강희제입니다. 강희제. 이 강희제는 3번의 난을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대만을 정벌합니다. 3번의 난은 명나라 장수들이 청나라한테 계속 개겨. 세 군데에서 계속 계기다. 물론 다른 뭐 이유도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명나라의 장수 3명이서 청나라한테 계속 계기는데 이거를 강희제가 진압을 해. 그 다음에 명나라에 남아있었던 잔존 세력들이 대만으로 와서 청나라한테 계속해서 계기는데 이것도 역시 정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에 들어갔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정성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정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는 국경선을 겁나 넓히기 시작해. 겁나 넓히기 시작하면서 요 북쪽 이제 이게 청나라가 됐죠. 천하가 됐단 말이야. 근데 요 위쪽 국경선과 맞닿아 나타난 나라가 있어. 바로 불공국 러시아. 러시아와 국경선 다툼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하다가 국경선을 우리 앞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청나라 땅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러시아 너거 땅이라 땅 찍자. 그래서 최초의 국경선 국제조약을 맺습니다. 코쟁이와 동양인들이. 코쟁이랑 깜짝 모르는가?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이. 이 최초의 국제조약을 뭐라고 하냐?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왜 최초의 국제조약? 역사는 항상 최초만 좋아한다 했죠? 네. 처음만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 네르친스크 조약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거는 역시 시험에 낼 겁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은.
왜? 나중에 또 카르타 조약이라는데 그거랑 많이 헷갈리거든. 시험 문제 되게 딱 좋죠. 저거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예요. 세계에서 첫 번째로 맺은 동양인과 서양인의 국경선 조약입니다. 최초의 국제조약이 있다. 그리고 이때 러시아의 황제는 표트르 대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러시아 할 때 볼 거야. 이 표트르 대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남서방 같은 걸 설치해서 최고기구인 의전 대신에 이거는 여진족 때 만드는 대신회의인데 이거를 억제했다. 라는 겁니다. 여진족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 다음에 이 강희제 때는 정말 잘 살았어. 나랑. 진짜 잘 살았단 말이야. 강희제 때. 그래서 뭘 하느냐? 어떤 한 특정 시기부터 이렇게까지 이런 제도까지 어떤 한 특정 시기부터 태어난 애들은 세금 내지 마. 개꿀인 거죠. 세금 내지 마 하는 게. 그거를 성세자생 인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시점부터 태어나는 애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뭘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나라는 충분히 부유하게 잘 돌아간다. 라는 겁니다. 진짜 좋은 제도입니다. 세금 면제. 이거 제발. 내 세금 좀 제발. 와, 진짜 너무 많이 때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말 안 통하는 거 그 각자의 언어로 싸우는 거지. 그거지. 그러니까 그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다른 나라 언어.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 사람 풍경이 있어. 풍경이 있지. 옆에 있어. 있지. 날릴 수 네. 있고. 자, 그러면서 이 강의제 때 성세자생 인정이라고 하면서 세금 면제를 시켜줬고, 그 다음에 원래는 요 정도 거리였던 거예요. 요 정도 거리가 크기죠. 원래 여진족 때, 후궁 때. 그러다가 명나라를 치고 들어와서 이만큼 차지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만큼 강의제 때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다른 황태인데 어쨌든 이만큼 늘려나는데 오늘날 중국의 국경선이 요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청나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중국의 국경선 있죠. 그거는 다 청나라 때 만들어진 거야. 그 전에는 전부 다 이만큼 얼마 안 됐어. 크기가. 이 정도 넓어지게 된 건 청나라 때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입니다. 이 왕은 조금 황제는 좀 짧아. 보면은 13년, 12년 정도밖에 안 했죠. 근데 업적이 많아. 홍정제도. 이 홍정제는 남이 계승 다툼 방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황태자 밀검법. 이 황태자 밀검법이 뭐냐? 황제가 살아 있으면서 미리 세자를 정해놓으면은 뭐가 일어나냐? 왕자들이 싸우기 시작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아니 내가 형인데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뭔데 왜 네가 세자야? 아니면 내가 봐도 저 형은 너무나도 삐리한데 첫째란 이유만으로 세자가 돼서 다음에 왕이 된다고? 난 인정 못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왕위 계승 다툼 방지역에서 뭘 어떻게 하냐? 홍정제 이후부터 다 뭐하냐면 이런 종이 있죠. 이런 종이에 홍정제 다음에 올 왕 이름을 적어.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 적겠지. 적고 이거를 밀봉시켜서 이거를 숨깁니다. 숨기고 내가 죽고 나거든 신하들은 내가 숨긴 위치에 가서 꺼내서 다음 내 왕 뒤를 이을 사람을 그 사람으로 선정해라라는 거죠. 그러면 왕의 다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봐도 누가 봐도 왕위에 오를 만한 어진 사람들을 뽑는 거죠. 뽑아서 죽고 난 다음에 황태자가 이제 왕이 비로소 그냥 바로 왕이 되는 거야. 이미 죽었잖아. 이제 번복할 수가 없어. 왕으로 선정돼 있잖아. 만약 여기서 왕위 다툼을 한다. 반역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왕위 다툼의 씨앗 자체를 없애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이게 한마디로. 이걸 바로 황태자 밀검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에서 다툼 방지하기 위해서 황태자 밀검법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국경수역 또 맺어. 이거는 이제 카르타 조약입니다. 최초의 조약은 뭐라고? 아까 네르친스크 조약이죠. 그렇지, 네르친스크 조약. 그 다음에 두 번째 맺는 게 이제 카르타 조약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수방, 군기청 같은 걸 설치해서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그냥 어떠한 단청의 이름, 정보기관, 오늘날로 치면은 한국의 국정원 같은 거, 국가정보원 같은 걸 알아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청나라가 진짜 너무나도 잘 살았어. 너무나 잘 살면서 전 세계 은혜의 70% 정도는 다 청나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청나라 물품을 무역을 되게 잘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반 백성들도 돈이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 자체를 더 이상 쌀이나 그런 그 농사품이 아니라 은으로 돈을 정하는 거죠. 그걸 은본위제라고 하는데, 은이 기본인 돈 제도죠. 그래서 세금 자체도 뭐를 갖고 한다? 은으로 갖고 하게 하는 거죠. 이거를 지성은제라고 합니다. 일반 백성도 세금 자체를 은으로 내는 거죠. 그만큼 엄청나게 잘 살았던 나라인 거죠. 전 세계의 은이 70%가 청나라로 흘러 들어왔으니, 근데 이 청나라로 흘러온 은 때문에 물론 나중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이 그걸 너무 칭받았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이거는 또 역시 청나라의 지도고, 요 지도는 이제 언제 때냐? 이 권룡제 때 최대로 넓거든요. 권룡제 때. 이 권룡제 때는 엉정제 뒤를 이어서 권룡제가 들어왔고, 활발한 정보 활동을 통해서 오늘날 중국 영토 대부분을 확보하는 거죠. 아까 내가 어떤 황제가 들어섰을 때라 했죠. 그게 바로 이 권룡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렇게 큰 지도. 이게 무슨 색깔이랄까? 똥색이랄까? 네. 똥색. 요 똥색이 엉정제까지 때 범위였고, 그 다음에 이 녹색까지 넓혀서 오늘날 중국 영토를 차지하는 게 권룡제다라는 얘기죠. 권룡제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활발한 정보 활동을 펼쳐서 티베트, 위구르, 몽골, 만주족, 한족을 다 차지했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요 5 종족을 뭐라 하냐? 가장 주된,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 오족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오족 통치. 혹시 적혀있니? 네. 네. 개꿀. 와? 네. 쌤, 근데 있잖아요. 아까 지도 방금 나왔던 지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저거 약간 이상한 청 같은 거 저거 뭐예요? 만리장성. 아, 만리장성.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되는 이거? 네네. 대운하. 네? 대운하. 순화할 때 만드는 운하. 아. 오케이. 저 그냥 땅 아니야? 무슨 그냥 딱 어디? 저 배운항이라고. 응? 배우나갔는데 왜 바닥이래? 그왜 그냥 육지 아니에요? 저기. 운하? 이거 육지에 만든 거잖아. 왜요? 순화할 때. 배가 언제가? 갈 수 없잖아요. 뭐라고? 배는 바다에서 다니. 배는 바다가 강에서도 다니잖아. 강을 만든 거지, 강. 아. 엄청나게 큰 강을 만든 거지. 아. 물자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뭐왜 아, 무슨 소린가 했네. 이거 뭔데? 너가 뭔데? 자, 그래서 이 권유계 때 오족 통치를 했고,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오족 통치가 언제까지 이어지냐? 중국 현대사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중국 국기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국기가 뭐냐? 바로 한족, 티베트, 위구르, 몽골, 그 다음에 또 한족이 어디지? 만주족, 여기 만주족까지. 이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중국 국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오늘날에 좀 의미가 변화됐다고 해요. 이거는 중국 공산당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거는 또 다른 게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국기가 처음 만들어질 당시 때만 해도 이 오족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국기를 만들었다라는 썰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부 논서를 편찬했고 메타테미 서적단에 국경에 입성을 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나중에 한 2학기 즈음에 아편전쟁할 때 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청나라의 통치 정책입니다. 청나라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제도상으로서 삼은 나라예요. 이제 강화책은 뭐냐? 만주족의 풍성인 변발과 호복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족의 중화사상,
중국의 중심이 바로 우리 중국입니다. 라는 그런 사상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왕조에 대한 비방을 금지합니다. 문자의 옥이라는데 이게 굉장히 웃겨. 문자의 옥이. 자 보면은 우리 학습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 유미소지라고 합니다. 백성의 근본 바탕이 있어야 할 바라는 구조. 뭔가 되게 좋아 보이죠? 백성을 위한 거다 라는 게 좋아 보이는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 한자에 유자가 있죠. 이 유자가 옹자의 머리 부분을 딴 거야. 그 다음에 유미소지의 맨 뒤에 지자는 정자의 머리 부분을 떼어낸 거야. 자, 머리 부분 떼어낸 거 한자를 두 개 합치면 뭐가 되죠? 옹정. 옹정제의 머리를 따겠다. 옹정제의 머리를 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여기 보면 문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이런 강압책을 했는데 이거를 문자의 옥이라고 하고 회유책도 했어. 채찍만 주면 안 되잖아. 언제 발라낼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회유책으로는 만한 병명제. 이 만한 병명제가 뭐냐? 만주족과 한족을 똑같이 채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감쌤을 뽑아. 교감쌤을 뽑는데 만주족 한 사람, 한족 한 사람 뽑는 거죠. 두 사람의 교감쌤을 두는 거지. 교장쌤 뽑아. 만주족 한 사람, 한족 한 사람 또 뽑는 겁니다. 시장을 뽑아. 만주족 한 사람, 한족 한 사람, 그러니까 중국인 한 사람 뽑는 거죠. 대신 뽑는 건 두 자리를 이렇게 만주족, 한족을 뽑되 힘은 누가 더 세다? 만주족이 더 센 거죠. 그게 바로 만한 병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명청교체론과 화이론의 변화. 이것도 역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화이론. 명나라 조공책포하게. 명나라 때 있었던 화이론. 기억나죠? 너는 명이 청나라와 명나라자 진영한 중화는 사라졌다고 자신들이 중화라고 생각하는 소중화주의, 작은 중국주의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이제 청나라 때 청나라 주변 국가에서 많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특히 누구? 우리 조선.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자료 소개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깊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자, 다음 명대의 명청대의 경제입니다. 이런 게 있다 치고 농업이 발달해. 농업이 발달하면서 외래 작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래 작물. 고구마, 담배, 옥수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공업도 발달합니다. 양쯔강 하류에서 발달을 했고 중소도시 출현하고 상업도 발달을 합니다. 역시 이런 것들. 이제 세계사 역사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발달하면 다 같이 발달하는 부분 이게 다 이해를 하죠. 그 다음에 조세은납파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뭐란다? 지정은제라고 했습니다. 명나라는 여러 세금을 인도사와 토지를 합친 거 한 가지로 낸다 했었죠. 아까 명나라 할 때 그거를 일조편법. 그 다음에 청나라에는 지정은제가 있었다. 요거 시험 문제 내기 딱 좋겠죠. 이게 바꿔서 내면 두 개 바꿔서 내면 굉장히 헷갈리겠지 여러분들. 안 돼요. 자, 그래서 전 세계의 은이 청나라로 흘러 들어간다 라는 지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신대륙 발견 이후부터 발견됐던 은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노예무역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 돈들이 전부 다 청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전 세계 70%의 은이 청나라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명청대 사회입니다. 명청대 사회. 이제는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를 합쳐서 같이 사회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빨리 끝나. 자, 땡땡의 등장입니다. 이갑제가 붕괴되고 등장한 계층이 있어. 이게 뭐였지 아까? 새로운 소비들. 이라고 이름 붙이는 신사. 신사층이 등장한다 했죠. 이갑제가 붕괴되고. 자, 이 사람들은 유교적 소양을 지닌 학생이나 전현직 관직들로 구성을 이루고 역할로는 황천사의 치안 유지, 그 다음에 민중교화 징대 등등이 있고 특권으로는 무역 면제, 대토지 소유가 있습니다. 이 신사층이 나중에 중국 민현대사를 움직여. 중국 민현대사를 움직이는 신사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세히 한번 봐야 됩니다. 나중에 2학기 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민 문화가 발달해서 서민의 경제력이 잘 성장하니까 역시 송나라와 마찬가지죠. 먹고 살만하면은 계속해서 이런 문화가 발달하는 거지. 서유기, 수호전, 금병매, 뭐 홍루건, 경격 같은 게 있고 경격은 여러분들 그겁니다. 얼굴 하얗게 칠하고
태양들이 같은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유학의 발전 이런 게 있었다. 서적 편찬 이런 게 있었다. 빈칸도 없고 빨간 줄도 없죠. 그냥 한번 쓱 자료석용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대외 교류입니다. 처음에는 청나라는 정화의 항해 이후부터 명나라 때부터는 세금 정책을 했어.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오면서 세금 정책이 점점 완화가 되고 서양 상인과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그러면서 서양 학문이 소개됩니다. 서양의 천문화, 여법, 지리학이 소개되는데 대표적인 마테오 리치의 천추시리와 전쟁왕국 정도. 이렇게 생깁니다. 세계 지도가 이제 청나라로 들어와서 전 세계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조선도 있다. 한국도 있어. 이거를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조선이라 적혀있죠. 저기 어떻게 이건이라고 양말 보여요. 양말처럼 생겼다고? 양말이 어디 있어? 아 맞네. 뭐야? 약간 양말 거꾸로 뒤집은 같이 많이 있긴 하네. 오. 자 어쨌든 이렇게 있고 일본은 여기 있고 여기는 명나라 때 모습인 거고 서머 아담 미사일과 카스테리오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전파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받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 막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쁜 성, 그 다음에 막부 같은 거 보도록 할게. 자 안녕 교영이들. 잘 가. 안녕. 잘 가.